매일경제. 전월세 폭등의 세금까지 대통령 면담위에 반박 불가. 데이터 준비하는 오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대화를 하자 이제 이런 상태인데, 서울시 정부 내달 세제 개편 앞두고 전월세 대출 제한 문제 등을 자료 준비, 업계 정부시 협력해야 문제 풀려. 오세훈이는 서울시장을 다 오선이잖아요. 오세훈이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부동산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국민들은 마음에 딱 들어와요. 우리가 지금 서울서 46년째 집을 갖고 있는데 한 50년 정도 서울서 살다가 지금 기촌했는데, 정부가 이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그 주장이 우리가 같은 주장이에요.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대통령 면담을 염두에 두고 서울 주택시장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 강화가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데이터로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면담이 성사될 경우 시가 어떤 숫자로 정부 설득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시는 서울 주택시장 관련 통계와 현장 자료 정리를 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시장 브레인들까지 투입돼 대통령 면담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면담을 공개 요청했다. 그러니까 그 이번에 저기 노무현 재단에 일을 했던 그 누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주 그 똑똑한 인물이죠.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직언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나도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라든지 뭐 기업들하고 경제에 대해서 국가가 밀어주고 기업들 간에 굉장히 긴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잘한다. 외교도 잘한다. 뭐 이 주변국에 대한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나 러시아에 관한 시각도 굉장히 건전하다.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잘 처신하고 있다. 이런 데서는 점수를 준다면 A+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검찰 개혁 같은 것은 이것은 낙제점이다. 그 세금 정책은 중앙정부 재량권이 거의 100%에 가깝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공개 요청했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국회의원 회관에 열린 세미나 뒤 기자들과 만나 세금 정책은 중앙정부 재량권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직접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거의 없고 보완 대책을 내는 정도라고 했다. 이어 정책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대통령께 면담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하며, 서울시에서 다 이 뭐 세금 걷어들인 건 다 그 정부에서 한다는 거죠. 아직 답변을 못 받았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서울시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면담 때 세제뿐 아니라 대출 제한과 공급 문제까지 함께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오세훈 시장이 훨씬 낫죠. 서울시를 오선을 하는 동안에 그쪽 분야로는 박시가죠. 그리고 현장에서 경험했던 거고.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서울시 의견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시 공무원 조직이 분석한 자료를 두고 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시각과 서울시 시각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전하고, 세금 문제뿐 아니라 대출 제한 문제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른 시각이 있다는 점을 깊이 있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이 볼 때 더구나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저기 사람으로서 지금 뭐 서울시의 집들이 46%가 지방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서 애가 막내 아들이 2살 때 그 집을 사가지고 그 뭐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거기서 결혼까지 시키고 이제 우리가 12년 전에 완도로 기촌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서울 집은 전부 다 지방 사람이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겠죠. 지방이 있으니까. 뭐 부모가
그 유산으로 주신 것을 팔아먹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그대로 두는 거죠. 평생을 애 2살 때 산 집인데 그걸 거기서 초등고 나오고 거기서 결혼시키고 딱 그랬는데 그것은 집이라기 부동산이라기보다는 그 인생이 다 담겨 있는 집인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국면과 비슷해 보이지만 지금은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증시 활황 등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까지 더해 주택시장 여건이 훨씬 더 복잡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뭐 정부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뭐 갖다 부동산 투기하지 말고 무슨 주식 사라 주식 사라니까 누가 뭐 집 팔아가지고 주식을 산대 주식이 다 홀라당 빈 껍데기가 돼서 다 망해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말 들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올 들어 4.82% 올랐다. 전년 같은 기간 상승률 3.10%를 웃돈다. 전세 가격도 올해 4.79%를 뛰면서 전년 동기 0.88% 5배를 넘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더 12년 동안에 최고로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 값이. 12년이면 대통령 3사람이 지나간 기간이잖아요.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도 최신 집계인 5월까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 불안한 모습이다. 정부는 내달 말께 세제와 공급 정책을 아우른 종합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하고 정책 절반을 조율하고 있다. 뭐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은 뭐냐면 열린 마음을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자기 여당이 아니고 야당에서라도 인물을 뽑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하고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 같진 않아요. 자기한테 유리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 인물 크기에 인물 사이즈를 볼 때 오세훈 서울시장을 거부할 사람 아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뭐 그 전에 그 후보 시절에는 내가 엄청 악담을 했는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좋은 점은 있어요. 그런 건 뭐 안보라든지 뭐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추종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특별한 재능이 갖고 있는데 단지 이제 부동산하고 검찰 개혁 이게 이런 데서 지금 삐딱하게 넘어가는죠. 이런 것들은 뭐 서울시장 말도 좀 들어서 적절하게 적용하고 전 국민의 다 집을 안 가진 사람은 네 집 살 때는 무조건 사는 집에 무조건 2년 살아야 돼. 그리고 또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 살지 않으면 보수세 내야 돼.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국민이 거의 절반 이상이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에도 이러고 갖고 있는 사람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해서 적을 만듭니까?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주택 문제를 풀려면 결국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며 세제 대출 공급 정책이 따로 움직이면 시장 불안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현재 그 부동산 상태를 이 탁상 공론 말고 전문가들 말 듣고 탁상 공론 말고 실제 오세훈이 5년 동안을 5번을 서울시장을 했으면은 베테랑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의 말 들어보면 오세훈 시장은 규제를 풀고 용적률 높여주고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많이 보급하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전부 막 줄이고 규제를 하고 바깥 묶고 막 눌러서 막 세금을 뜯어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죠. 이런 정책은 문재인 때 우리가 당해서 문재인 정부 안 찍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저기 윤석열 셋을 놓고 보면 부동산 정책은 갖다 자유롭게 풀어줘 버린 규제를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 때가 제일 낫다. 그 다음 문재인이다. 그 다음 3등 꼴찌가 이재명이다. 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낫죠? 그것은 제일 혹독하게 조이는 것이 이재명 정부다. 이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무주택가 집을 살 때도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지가 집 사가지고
갖다 세를 놓든지 지가 가서 살든지 무슨 정부가 이런 데까지 관여할 필요 있어요? 어? 무조건 집을 사면 네가 들어 살아라.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지가 집을 사가지고 내가 좀 저 집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돈이 약하니까 저 변두리에서 좀 살고 내가 돈 모아서 저 집을 일단은 집이 뛰니까 대부분 무주택자들이 집을 이렇게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은행 대출 안고 이거 전부 안 와도 자기 돈 가지고는 1억이 부족해요. 5억짜리 사는데. 그러면 그걸 사지 말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사야 되겠다 하면 내후년에 가서 5억을 만들어서 그걸 살라고 들면은 그건 이미 뛰어서 7억이나 8억 돼 있어요. 그래서 집을 놓치고 20년 30년이 그런 집을 장 못하니까 이제 일단은 그때 5억이라도 내가 빚을 내서 잡아버렸거나 그랬더라면은 갭 투자를 않고 이렇게 전세 않고 사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 경기도든지 뭐 어디 딴 데서 거주하면서 뭐 지하철 타면서 이렇게 서울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자기는 좀 불편하게 살면서 돈을 모아서는 그 자기 직장에 가까운 서울 집을 이렇게 구입하는 그런 케이스를 난 많이 봤어요. 맨 처음에는 그 집은 못 들어오고 그 단독주택인데 집주인이 지하로 들어가더라고요. 돈이 부족하니까. 근데 무조건 그러고 나서 돈을 모아가지고 뭐 여자는 뭐 밑에 뭐 인형 눈도 붙이고 남편은 또 직장 다니고 그래서 겨우 모아가지고 이제 1층을 차지하고 집주인 노릇하고 사는데 그런 경우에 아예 지방이나 저 경기도 쪽에다가 서울을 집을 샀는데 집을 사놓고 더 이상 이제 집을 샀기 때문에 뛰어오르는 건 없죠. 부동산은 계속 뛰어요. 내가 이게 집을 50년 가까이 갖고 있어 보니까 집은 뛰지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뛰어오르지. 오늘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하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그러나 부동산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때만 못하다.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뭐가 이렇게 집을 사는데 집주인이 전세를 놓지도 못하고 지가 무조건 살아야 돼. 뭔 규제가 그렇게 많냐 이거예요. 정부 잘한 정치는 규제가 없어요. 그렇게 피부로 국민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치란 건 눈에 띄게 막 하루아침에 바뀌고 깜짝깜짝 놀라는 법이 되고 무슨 검찰이 수십 년 동안 여야가 정부가 그렇게 수없이 바뀌어도 검찰 그대로 있었던 걸 지금 이재명 정부가 몇 년을 하겠다고 이 검찰 개혁을 하고 이 날 치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한테 넘겨줬는데 지금 내가 방금도 말했듯이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이재명 정부 셋을 갖다가 평가를 하자면은 제일 1등이 윤석열 정부가 때가 제일 낫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고 그 다음 제일 힘든 게 국민이 힘든 게 이재명 정부예요. 무슨 집을 사는데 그다 거주하는 않는 사람한테 세금을 물어내고 그럽니까? 오늘 매일경제 전월세 폭등에 세금까지 대통령 면담 위에 반박 불가 데이터 준비하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을 보면은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하고 면담을 거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예상하기로는 오세훈 시장하고 만나서 다른 부분은 외교라든지 그 경제라든지 또는 군사 이런 부분에서 뭐 또 중국과 관계라든지 대북 문제나 또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물론 외교는 탁월하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사는 방법은 외교가 탁월해야 돼요. 지금은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 어, 윤석열 전 대통령 욕해서 안 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머리 갖고는 이재명 외교를 따라가지 못하죠. 근데 윤석열 정부 때처럼 부동산은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시장 논리에 내놓으니까 그냥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규제라고 막 잡아 죽이고 세금을 기름을 짜고 이랬을 때보다도 윤석열 정부 때가 부동산이 좋으니까
용산인지 그 뭐 관저 있는 데서 70대 80대 노인들이 가서 누워버린 이유가 뭐예요? 아, 이 윤석열 정부 때가 그래도 사람이 살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매일경제 전월세 폭등의 세금까지 대통령 면담 위에 반박 불가 데이터 준비하는 오라는 기사였어요. 매일신문이에요.